정말 오래 걸렸지만 토트넘이 반더벤 영입을 마무리 짓고 있다는 기사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로마노도 어떤 이야기를 올렸냐면 토트넘이 반더벤에 대한 볼프스부르크와의 합의에 가까워졌습니다. 현재 최종 단계, 이적료 마지막 협상 단계만 남아 있고요. 그리고 개인 협상은 반더벤이 100% 동의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적료만 맞춰주면 바로 이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게리 제이콥이 어떤 이야기를 또 했냐면 토트넘이 반더벤을 영입하는데 3천만 파운드에 영입할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볼프스부르크가 4천만 파운드의 이적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반더벤의 영입이 조금 늦어진 이유가 있다. 반더벤의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조금 늦어졌던 이유가 반더벤의 이적료를 토트넘은 3천만 파운드 그리고 볼프스부르크는 4천만 파운드를 원했기 때문에 이 두 팀의 이적료 협상이 좀 간극이 있었다. 그러나 요 간극이 좁아지면서 반더벤 영입이 가까워졌다. 4천만 파운드면 하나로 660억 정도가 되는 금액이거든요. 뭐 4천만 파운드를 맞춰줬을지 아니면 3천만 파운드와 4천만 파운드의 뭐 중간 조금 협상이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반더벤의 이적료를 어쨌든 토트넘이 볼프스부르크의 요구에게 맞춰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반더벤은 전술적인 생각을 했을 때 토트넘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에 매우 적합한 선수다 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일단 반더벤은 활동 반경도 넓고요. 그리고 이 선수가 스피드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이 선수의 키가 193cm거든요. 엄청 커요. 190이 넘는 선수인데 볼프스부르크에서 가장 스피드가 빠른 선수입니다. 그냥 빠른 게 아니라 지금 현재 팀 내에서 가장 빨라요. 그래서 이 선수가 왼쪽 풀백으로도 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즌에 어떻게 뛰었냐면 이 선수가 왼쪽 중앙 수비수로도 뛰었는데 왼쪽 풀백으로도 뛰었습니다. 왜 이렇게 뛰었냐면 물론 이제 이 선수가 진짜 정상적인 풀백처럼 직선적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고 오른쪽에 윙백을 배치해서 윙백이 올라가고 자연스럽게 반더벤이 약간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3백을 만드는 이러한 형태로 반더벤을 썼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반더벤이 이 넓은 공간을 커버할 만한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썼던 거고, 그리고 이제 볼프스부르크가 후반기로 가면 3백도 자주 쓰는데 3백을 쓸 때는 왼쪽에 폴란드 국가대표팀인 카민스키가 있거든요. 카민스키라는 선수가 원래는 측면 공격수인데 왼쪽 윙백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카민스키한테는 그냥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역할을 준 거고, 이때 반더벤이 이 뒷공간을 커버하는 이러한 역할로 반더벤을 활용을 했었죠. 그러니까 볼프스부르크에서도 이 반더벤은 기본적으로 스피드가 매우 빠른 선수이기 때문에 빠른 스피드를 바탕으로 공간을 커버하는 역할을 맡겼던 선수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토트넘이 이번 시즌에 추구하고 있는 전략이 기본적으로 수비 라인이 높죠. 프리시즌 몇 경기만 봐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뭐 셀틱을 맡았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요코하마를 맡았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호주 국가대표팀 그리고 호주에서 멜버른을 맡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수비 라인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엄청나게 높은 수비 라인을 바탕으로 앞쪽에서 전방 압박을 하고 앞쪽에서 볼 점유를 하는 형태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비 라인 뒷공간이 당연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토트넘 경기를 보실 때 토트넘 팬분들이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다이어라던가 산체스, 탕강가, 벤 데이비스 등등등 로메로를 제외한 토트넘의 중앙 수비수들이 뒷공간이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을 때 이 뒷공간을 과연 완벽하게 커버할 수 있을 것이냐 라는 게 아무래도 위험 요소였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토트넘의 경기를 보면 프리시즌임에도 불구하고 뒷공간이 열려서 실점하는 경우가 계속 나옵니다. 토트넘의 수비 라인이 기본적으로 높게 올라와 있어요. 높게 올라와 있는데 볼을 전개하다가 빼앗기는 순간 상대 공격수가 뒤로 뛰어들어가고 뛰어들어가는 공격수에게 패스를 보내주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공격이 시작되면서 이게 라이언시티전인데 라이언시티와 토트넘은 당연히 수준 차이가 나는 팀임에도 불구하고 뒷공간에서 공격수가 볼을 받은 다음에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크로스가 들어갔을 때 너무나 편안하게 득점이 나오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고, 웨스트햄전도 마찬가지죠. 웨스트햄전도 똑같았어요. 수비 라인이 높게 올라와 있고 이때 중원에서 볼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볼을 빼앗기는 순간 공격수가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고 상대팀 선수가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뿌려줘요. 그런데 이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의 움직임을 토트넘의 수비수들이 따라가질 못하죠. 그리고 여기서 스카마카가 너무나 편하게 뒷공간에서 득점을 만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장면들이 많이 나온다는 건 뒷공간을 커버할 수 있을 만한 스피드가 빠른 중앙 수비수가 필요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반더벤은 기본적으로 뒷공간을 커버하는 스피드가 장점인 선수입니다. 그래서 몇 장면 좀 보여드리면 반더벤이 순간적으로 측면에 있는 선수가 올라가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측면 공간을 커버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대팀도 이 측면 공간으로 패스를 넣어주고 있죠. 그런데 이때 반더벤이 이 넓은 공간을 따라 들어가면서 스피드로 상대 측면 공격수를 완벽하게 틀어막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즌의 경기 장면을 봐도 마찬가지거든요. 측면 풀백이 올라가 있을 때 반더벤이 측면 공간을 넓게 커버를 하고 있고요. 이때 상대 측면 공격수와 1대1 스피드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반더벤이 완벽하게 스피드 싸움에서 이기면서 이 넓은 공간을 커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아마 반더벤이 토트넘으로 온다면 토트넘에서도 가장 스피드가 빠른 선수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토트넘이 가지고 있는 수비 라인에서의 문제점, 스피드가 느리다는 그 단점을 완벽하게 메워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선수가 스피드가 빠르다 보니까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마치 로메로처럼 올라와서 공격적인 수비를 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상대팀 선수가 수비 라인 앞에서 볼을 받을 때 반더벤이 뒷공간이 발생하는 위험성이 있지만 빠르게 올라와서 강력하게 붙어줄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공격수가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면 본인이 따라잡아서 이 뒷공간을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반더벤이 되게 공격적인 수비를 많이 해요. 이 장면도 우리가 지난 시즌에 다이어가 나왔을 때의 모습을 보면 토트넘이 수비 라인을 끌어올릴 수가 없는 게, 이 수비 라인을 끌어올린다는 것은 수비 라인과 공격 라인의 간격을 좁혀준다는 의미거든요. 수비 라인이 높게 올라가야 이 간격이 좁아지면서 미드필더 라인에서 압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이어의 플레이를 보면 다이어가 뒷걸음질을 치죠. 그러다 보니까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 사이에 공간이 발생을 하고요. 이 공간에서 상대팀 공격수가 너무나 편안하게 볼을 잡으니까 당연히 뒷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주고 토트넘의 뒷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찬스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토트넘이 섣불리 수비 라인을 못 끌어올리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로메로와 반더벤 조합이면 이 두 선수가 수비 라인을 높게 끌어올리면서 공격적인 수비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토트넘의 전방 압박도 당연히 훨씬 더 간격이 좁아지면서 퀄리티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뭐 경기 장면도 보시면 반더벤이 중앙 수비수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리를 비워두고 높게 올라와서 상대편 공격수가 볼을 받을 때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더벤이 붙어주면서 전방에서 볼을 끊어내요. 그리고 볼을 끊어낸 다음에 자신이 직접 드리블 돌파를 시도합니다. 그래서 측면 공간까지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었죠. 이 장면도 보시면 반더벤이 상대 공격수가 내려와서 볼을 받을 때 순간적으로 올라와서 압박을 하고 볼을 빼앗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건 반더벤이 볼을 빼앗는 것도 있지만 반더벤이 올라와 주니까 미드필더 라인과 수비 라인의 간격이 매우 좁아지고 이 라인 사이에서 압박을 강하게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장면들을 보면 반더벤이 포스테코글루가 추구하는 전방 압박과 라인을 올리는 축구에 매우 적합한 선수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반더벤이 기본적으로 패스 능력이 좋아요. 반더벤이 볼을 가지고 있을 때 앞쪽의 미드필더 라인에서 볼을 받으러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대 수비가 촘촘하게 간격을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요 라인 사이로 패스를 보내줘야 돼요. 그런데 요 라인 사이로 보내주는 패스가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산체스, 다이어, 벤 데이비스, 탕강가 등등등 여러 선수들이 라인 사이로 보내주는 전진 패스를 굉장히 어려워하죠. 그런데 반더벤은 기본적으로 패스가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요 라인 사이로 정확하게 패스를 뿌려줍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반더벤의 패스를 받아서 볼프스부르크가 공격을 전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 상대 선수들이 굉장히 촘촘한 압박을 걸고 있죠. 그런데 이때 상대팀 선수들이 한쪽 측면에 쏠려 있는 상황이니까 반더벤이 그것을 딱 파악하고 반대편으로
롱패스를 뿌려줍니다. 이 선수의 장점 중에 하나가 왼발 롱패스예요. 그래서 이 패스가 한번 들어가면서 한 번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고 볼프스부르크가 역습을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장면이 이제 반더벤의 장점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인데, 반더벤이 기본적으로 스피드가 빨라요. 그래서 수비 라인에서도 압박을 받을 때 이 선수가 탈압박을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스피드를 활용해서 그냥 치고 나갑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도 반더벤이 치고 올라갈 때 상대 공격수들이 전방 압박을 하다가 반더벤의 스피드를 못 따라가요. 그래서 반더벤이 계속 치고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치고 올라가다가 전방으로 패스를 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패스가 상대 선수 사이로 정확하게 들어가면서 뛰어 들어가는 공격수에게 정말 결정적인 패스를 뿌려주는 장면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장면 보시면 반더벤이 토트넘의 후방 빌드업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선수라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이 장면도 보시면 반더벤이 이제 볼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후방에서. 아까랑 똑같죠? 상대팀이 전방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반더벤이 뛰어 올라오니까 역으로 치고 나갑니다. 자신의 스피드를 활용해서.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시면 반더벤이 치고 올라갈 때 상대 선수가 역동작이 걸려서 오히려 넘어져요. 그리고 반더벤의 스피드를 못 따라잡죠. 그래서 반더벤이 쭉쭉 치고 올라가다가 직접 공격수에게 패스를 전개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반더벤이 미드필더를 거치지 않고 공격수에게 패스를 연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다. 그리고 심지어 수비 라인에서 볼을 잡을 때 아무래도 앞쪽에 있는 미드필더들은 상대팀 선수들의 압박을 강하게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수비수가 볼을 잡았을 때 자신의 앞에 공간이 발생하면 이 공간으로 직접 볼을 끌고 올라갈 수 있는 스피드가 있어야 조금 더 상대팀의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을 만한 변수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반더벤이 스피드가 빠르다 보니까 공간이 생기면 자기가 직접 볼을 끌고 올라가요. 그리고 이렇게 볼을 끌고 올라가니까 자연스럽게 상대 수비가 예측할 수 없는 플레이가 나오면서 반더벤이 비어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선수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풀백처럼 뛸 때도 있기 때문에 볼프스부르크에서는 자기가 직접 측면으로 뛰어 올라와서 측면 돌파를 할 때도 있어요. 이 장면도 보시면 상대 수비수가 달려드는데도 스피드에서 상대 수비수를 이겨내고 측면 돌파를 성공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피드가 빠르고 워낙에 왼발도 좋고 드리블 돌파도 괜찮고 탈압박에 대한 대처도 좋고 여러 가지로 이제 좋은 선수다 보니까 토트넘의 그 수비 라인에 가장 부족한 것들, 스피드, 빌드업, 그리고 공격 전개에 대한 그런 센스, 탈압박, 이런 이제 부분들을 매우 괜찮게 채워줄 수 있는 선수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물론 아직까지 이 선수가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다듬어지지 않은 플레이를 해서 턴오버가 나오는 장면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 선수가 키가 큰데 약점이 공중볼이에요. 공중볼 위치 선정이 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제공권 싸움에서 질 때도 많고 그런 장면이 좀 나와요. 물론 이제 이 선수가 기본적으로는 키가 크기 때문에 제공권에 대한 그런 예측 능력, 위치 선정에 대한 그런 능력들을 토트넘이 잡아줄 수만 있다면 개선될 여지는 충분하다. 지금 산체스나 다이어, 벤 데이비스, 탕강가 이런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수비의 불안함, 이런 것들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인 수비를 펼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다음 시즌에 분명히 반더벤이 합류하는 토트넘의 수비 라인은 훨씬 더 안정적인 수비를 구축할 만하다